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누구보다 찬란하게. 이것은 위아래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좌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걸어가는 궤적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맺은 말을 할 시간도 없네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말을 준비해 오긴 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며칠 전에 그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강의를 1월에 이제 남궁불락에서 시작해서 1, 2월에 압축 강의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4, 5월에 한 번 하고, 이건 다 압축 강의였고 기본 강의 이번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봤습니다. 근데 요때 이제 제 수강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에 찾아왔어요. 합격했다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실강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강의하면 항상 그 진단표라고 해서 그거를 첫 시간에 드려요. 거기에 이제 뭘 써냐면은 수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걸 써놓거든요. 근데 요 분이 그거 제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기억합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 9글자에서 제가 어떤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예. 뭐 36개월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여기 이 점점점에서 진짜 많은 게 느껴지고, 제가 그래서 이분 좀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전에는 이제 필기 합격을 했어요. 필기 합격을 했는데 면탈을 하셨던 거예요. 면탈을 했는데 이제 곧바로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다시 좀 행정법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강의, 처녀 강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꼭 합격했으면 했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강의 끝나시고 이제 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강의 잘 들었다면서 이런 점이 참 좋았고,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고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말 하면서, 제가 사실 그 메일을 복기를 해봤는데 어저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그 메일을 다시 꺼내보니까 요게 이제 1월에 이제 했던 얘기고 2월에 했던 얘기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좋은 학원에서 이렇게 대강사가 되실 때는 제가 이미 공무원이 되어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 강의를 추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거기에도 이제 써놓으신 거죠. 나는 네 강의를 더 듣는 것보다는 빨리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 어떤 그런 얘기를 또 써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2월이었고, 그 후로는 이제 궁금했지만 이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한, 뭐 붙으셨어도 연락 안 하면 그냥 전 모르는 거고, 그런 거였는데 최종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오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일단 뭐 태어나서 강사를 한 보람을, 이제 제 1호 합격생이시죠. 1호 강의에서 1호 수강생이셨고, 물론 여러분들이 계셨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셨고, 처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수험기간이 제가 이때는 못 물어봤는데, 이때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제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또 감사 편지를 써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3가지 글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공무원이 된다면 내가 공무원이, 뭐 선생님이 잘 되길 바라지만 그 전에 내가 공무원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1월과 9월 8개월인데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되셨어요. 이제는 되셔서 이제 임용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제가 물론 뭐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지혜로운 분들도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 나름대로 그래도 연태까지 산 인생 과정을 돌아보면요, 인생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스터디를 할 때, 제가 합격하던 해에 같이 합격한 친구도 있었고 떨어진 친구도 있었어요. 이 떨어진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사실 1차 성적을 전국에서 3등인가 했거든요, 걔가. 왜냐면 그걸 알려주진 않지만은 법무부 성적 공개표를 보면 알아요. 그 성적이면 3등이에요. 그런 정도로 높은 1차 시험에서 뭐 최고점이었는데 2차에서 얘가 떨어졌어요. 2차에서 저는 붙었어요. 근데 얘는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얘가 1차에 떨어진 거야. 그 전에 이제 1차를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게 했는데 더 떨어진 거야, 더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니까, 같이 공부한 애는 시험에 붙었고, 시험 합격자, 불합격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음에는 심지어 자기 1차 떨어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1, 2차를 동시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도 여기로 왔죠. 근데 이 기간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이 2년 동안은 여기는 완전히 백이고 여기는 완전히 흑인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얘네들은 나랑 같이 공부했는데 다 붙었어. 나 안 떨어졌네. 합격자와 불합격자예요. 그 기간이 2년입니다. 700일이 넘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붙었어요. 붙고서는 굉장히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앤장에서 나와서 지금은 이제 판사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사실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에서 전교 꼴찌였대요. 전교 꼴찌여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얘가 그 자기는 그 수능 그 야구를 이제 버리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 고3이었는데 그때 분수를 몰랐대요. 분수가 뭔지. 맥도날드를 못 읽었대요. 영어로. 수학과 영어를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아무튼 간에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올라온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너무너무 암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이 친구의 주기가 그냥 이랬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때 하강 주기였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누구보다 찬란하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도 못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때는 이 친구 입장에서 제가 되게 부러웠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기 와서 또 나름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또 멋지게 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의 어떤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은 혹시 좌절하고 계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험생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기간이에요. 아마 이 부분보다 공부 많이 한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있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한 번도 그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해내셨어요. 면탈까지 이제 다 와서 드디어 이제 필기까지 했는데 거기서 또 떨어진 거야.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그래도 좌절 안 하고 그럼 나 선생님 바꿔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해 보겠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붙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뭐 베이스 분수도 몰랐는데 뭐 영어 맥도날드도 못 읽었는데 걔도 훨씬 힘들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누구보다 찬란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요. 뭐 엘판사인데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뭐 여기 붙었지만 쉽게 붙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제가 죽을까봐 내가 안 죽으려고 장치까지 해놓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진 않죠. 왜냐하면 뭐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다 힘듭니다. 제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있었거든요. 얘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애예요. 똑똑하기로. 예, 뭐 사법연수원에 이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똑똑하기로 유명하고, 뭐 너무너무 이제 외모도 뛰어나서, 뭐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친구가, 근데 뭐 걔는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늘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근데 집이 이제 어차피 다 근처에서 자취하니까, 일산에서 자취하니까, 가다가 우연히 걔가 앞에서 걸어가면서 지 아빠랑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러면서 수면제 뭐 지금 처방을 더 받아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는 너무너무 힘들고 맨날 수면제 먹고 자고 있었던 거야. 잠도 못 자가지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고고했어요. 누구나 성인들이 인생 걸고 보는 시험에서 쉽게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뭐 없을 것 같죠? 뒤에서는 다 피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의 어떤 직업을 갖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하나를 거쳐보면 지옥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 쓰러지고요.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조차 피를 흘리고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누구나 겪는 고통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좀 주제 넘게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은 설사 내가 아래에 있어도 또 위에 있어도 별거 없습니다. 여기 가면 뭐 다를 것 같아요. 얘 뭐 얼마 전에도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똑같아요. 여기 있으면 뭐 그렇게 뭐 할 것도 없고 여기 있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요. 여기 있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종교를 믿진 않지만은 기독교에서 성경에 나온다는 헛되도다라는 말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힘들어도요, 괜찮습니다. 헛됩니다.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끝은 모두 다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 개똥조라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굴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굴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갔다고 뽐낼 것도 없어요. 어차피 떨어지고요. 안 떨어지면 뭐 어쩔 건데 그냥 좀 잘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마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힘든 걸 좀 이겨냈어요.
너무 내가 많이 차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마이너스, 마음을 비워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허무주의가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또 다시 이제 저희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날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날 자체도 별게 없을 수도 있고요. 더 넓게 보면은 이때 너무 바닥도 아니고요. 이것은 위아래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좌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걸어가는 궤적입니다. 그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공부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원하는 바를 얻으시고, 원하는 바를 못 얻더라도 다른 방면에서 또 행복을 찾으시고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